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단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점포가 가장 많은 브랜드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맥도날드나 세븐일레븐, CVS 이런 편의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의외로 1위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서브웨이, 그리고 2위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볼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탄생한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브랜드 중 하나일 겁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서 7월까지 가장 많이 순매수한 미국 주식 33위에 랭크된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는 이 스타벅스를 이야기할 때 꼭 따라붙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대체 스타벅스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8월 13일 그동안 부진했던 스타벅스 주가가 무려 24.5% 상승했습니다. 스타벅스가 갑자기 CEO 교체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새 수장은 치폴레의 회장 겸 CEO 브라이언 니콜입니다. 2018년부터 치폴레를 맡아 매출 2배, 주가는 800% 가까이 끌어올린 락스타 CEO입니다. 기존 락스만 나라시만 CEO는 1년 4개월 만에 경질됐습니다. 주가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그동안의 실적 부진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는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연속 어닝 미스를 냈습니다. 최근 내놓은 올해 2분기 실적도 실망스러웠는데요. 매출이 2개 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코로나 이후 첫 마이너스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금 뉴욕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의 에스터 플레이스에 있는 스타벅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옛 스타벅스인데요. 지난 7월 29일부로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1995년에 개장한 이 스타벅스는 뉴욕의 11번째로 문을 열었던 스타벅스인데요. 인근에 이 뉴욕대 학생들과 주민들,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찾은 이 동네의 상징 같은 곳이었는데, 예고 없이 30년 만에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뉴욕의 임차료가 너무 비싸서 결국 스타벅스도 못 버티고 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임대업체에서는 기존과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 연장을 제시했는데도 스타벅스가 노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등에선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스타벅스가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돈이 안 되는 점포들을 닫기 시작했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스타벅스의 주가 부양책을 제안한 시점과 겹치기도 합니다. 지금 스타벅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첫째는 브랜딩입니다. 스타벅스는 본래 이 경험과 공간을 파는 전략으로 성공을 거뒀잖아요. 하워드 슐츠는 창업을 할 당시부터 스타벅스가 제3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과 직장을 제1, 제2의 공간으로 사용을 한다면 일을 하든 휴식을 하든 대화를 나누든 제3의 공간이 스타벅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였는데, 그걸 위해서 이 아늑한 소파, 널찍한 원목 테이블, 높은 천장, 이런 것들을 이제 매장 인테리어에 녹여냈었죠. 이게 우리가 아는 과거의 스타벅스인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굉장히 좀 휑하죠. 이 공간이 되게 넓은 것에 비해서 앉을 수 있는 좌석 자체가 되게 적고요. 의자도 딱딱한, 오래 앉을 수 없는 등받이 없는 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뉴욕의 대부분의 매장이 바뀐 상태입니다. 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들어와서 픽업해서 나갈 수 있게 동선을 정비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소비자 반응은 좀 냉담합니다. 레딧의 한 이용자는 카페보다는 패스트푸드점이 됐다 그러면서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의 합성어 맥벅스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워드 슐츠도 이런 점을 아예 대놓고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 5월에 스타벅스가 실망스러운 1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본인의 링크드인에 스타벅스 혁신의 지향점은 커피가 돼야 된다, 거래가 아닌 경험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훈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아예 스타벅스 브랜드 가치를 분석한 논문도 나왔는데, 제목이 스타벅스는 어떻게 스스로의 브랜드 가치를 깎아내렸나 라는 제목입니다.
저자들은 스타벅스가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성공 전략을 스스로 벗어나면서 상업화시켰다. 단기적으로 매출과 효율성을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둘째가 가장 우리 피부에 와닿는 가격 인상입니다. 미국 스타벅스 소비자들은 1, 2년 전만 해도 4달러, 5달러 했던 라떼가 이제는 7, 8달러 한다 라면서 집에서 직접 내려 먹거나 다른 싼 카페를 가는 게 낫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은 우유를 두유나 오트밀크 이런 다른 옵션으로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도 비용을 물리기 시작하면서 불만이 되게 커졌습니다. 아이스 라떼, tall size also. And if I change it to oatmeal, does it have additional charge? How much? 22년 5월부터는 이 결제 화면에 팁을 추가하도록 하면서 불만이 또 커졌고요. 스타벅스가 갖고 있던 진보적인 이미지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무노조 경영을 보수하는 대신 굉장히 많은 복지를 제공을 하면서 일하고 싶은 직장이라는 칭찬을 많이 받았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 미국 매장들에서 노조가 결성이 되면서 추가 임금 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 이런 요구들을 하기 시작하고 노사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보이콧의 타깃이 된 것도 지금 영향을 만만치 않게 받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스타벅스 노조가 팔레스타인 연대 게시물을 올리자 스타벅스 사측에서 이게 상표권 침해다 라면서 노조를 고소한 것이 결정적인 화근이 됐습니다. 앞서 짚어본 이런 이슈들은 주로 충성 고객들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었는데 더 큰 문제는 스타벅스가 신규 소비자나 가끔씩 들르는 이용자들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버 거버먼은 미국에서도 음료 소비자들의 입맛이 바뀌면서 기존의 뜨거운 드립 커피보다는 콜드브루나 이런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게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커피의 가치를 워낙 중시해온 스타벅스한테는 이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로컬 카페나 아예 저렴한 던킨, 더치브로 뭔가 좀 더 세련된 브랜딩의 라콜롬드,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 이런 곳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가장 매출이 큰 드라이브스루로 타겟팅을 확실히 한 더치브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간 방문자 증가율이 매달 2자릿수로 늘고 있습니다. 제2의 전략 시장인 중국에서도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 이 중국의 스타벅스로 불리는 루이싱 커피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만 해도 스타벅스의 중국 매출은 루이싱의 3배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따라잡힌 데 이어서 올해는 상반기에 이미 큰 격차로 뒤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이런 문제들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일단 매장 운영 방식을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맞게 개편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드라이브 스루나 모바일 주문에 급증하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원활한 픽업이 가능하게 음료 제조 시간을 단축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사이렌 크래프트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또 픽업만 하는 소비자가 많은 매장에는 아예 픽업 전용 매장으로 바꿨습니다. 예전처럼 공간을 즐기고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예쁘게 공간을 꾸미는 작업도 앞으로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버블티나 에너지 드링크 이런 힙한 음료도 지금 도입을 해서 꽤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버블티를 보바라고 하는데 이 보바의 영감을 받은 음료가 이번에 없어서 못 팔 정도다라고 하네요. 가격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5달러 콤보 메뉴도 내놨는데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사실 월가에서는 이제 스타벅스가 노선을 정할 때가 됐다라는 지적도 꽤 나옵니다. 예전처럼 경험을 중시하는 프리미엄 지향의 브랜드로 갈 건지 아니면 경제성, 가성비를 중시하는 대중 브랜드가 될 건지 정해야 한다는 거죠. 시티의 존 타워 애널리스트는 스타벅스가 이미 미국 내에서 점포가 2번째로 많은 대중 브랜드로 인식이 잡혀버렸는데 가격만 프리미엄이면 누가 오겠느냐 라면서 스타벅스가 메뉴와 가격 설계를 아예 새로 검토할 때가 됐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스타벅스만의 성공 공식인 공간의 경험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새로운 니콜 CEO가 치폴레에서 보여준 마법을 스타벅스에서도 재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시장에선 그가 치폴레를 부활시킨 비법이 스타벅스에도 통할 수 있다 기대가 벌써 나옵니다. 식중독 사태로 고꾸라졌던 치폴레에 건강한 패스트푸드라는 브랜드의 본래 가치를 되살린 것, 젊은 층을 겨냥한 신메뉴를 꾸준히 내놓고 방문과 디지털 주문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매장 시스템을 만든 것, 이런 처방들이 현재 스타벅스가 겪고 있는 문제에도 통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스타벅스는 치폴레와 체급이 완전 다른 만큼 가시밭길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스타벅스가 또 한 번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 한 가지는 확실해 보입니다.